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동기부여를 위한 영어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좌뇌형과 우뇌형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킬 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영어 공부 스타일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좌뇌형은 좌뇌 스타일대로, 우뇌형은 우뇌 스타일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좌뇌형과 우뇌형의 스타일이 있다니 이게 뭘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차트예요. 지난번에 제3화에서 좌뇌형과 우뇌형이 좋아하는 공부법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공부법 스타일을 다시 한번 썼거든요. 네, 이 차트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제3화를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는 그냥 잠시 보여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네, 좌뇌형은요, 소리에 둔감하다고 했었죠. 반대로 우뇌형은 민감하다고 했어요. 민감한 거는 좋은 의미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챈트하고 노래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우뇌형 아이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만큼 효과도 좋아요. 근데 좌뇌형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또 그만큼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좌뇌형은 챈트나 노래를 안 좋아하니까 안 틀어주면 되나요? 아예 그거는 안 되죠. 영어 소리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씩은 들려줄 필요는 있어요. 네, 좌뇌형은 글자에 민감하고 우뇌형은 그림, 이미지, 영상 이런 것에 민감하다고 했죠. 화면에 이 그림을 보면은 우뇌형은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반면에 좌뇌형은요, 글씨에 집중을 하니까 여기 글씨에 보면 They're at the zoo 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 읽고 그냥 그림 한번 쓱 보고 페이지를 넘기면 돼요. 네, 좌뇌형은 나무를 보는 능력이 뛰어나고 우뇌형은 숲을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죠. 나무를 본다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는 거고요. 숲을 본다는 건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뇌형 아이들은요, 이 두 개의 페이지를 한 1, 2초 만에 쓱 그림만 보고, 아, 얘는 어디서든지 책을 읽는 아이구나. 그런 종류의 스토리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요. 그런데 좌뇌형 아이들은 그냥 왼쪽 페이지 첫 줄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그림 한번 쓱 보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북을 읽어 나가요.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돼요. 여기 있는 주인공이 소파에서는 뭘 했지?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책을 읽었지? 침대에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했어? 걔랑 산책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뭐 어디서 읽었지? 소파에서요. 여동생한테 책 읽어줬어요. 네, 하나하나 개별 사항을 체크하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더 잘 맞고요. 반면에 우뇌형 아이들은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 나가는 걸 굉장히 답답해하고 짜증스러워해요. 그냥 책을 두 페이지를 딱 펼치는 순간 쓱 훑어보게 만들고 주인공이 어떤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책을 읽어요 라고 금세 답이 나와요. 네. 우뇌형한테는 자세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좌뇌형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답, 상대답 나왔죠. 네, 좌뇌형 아이들은 절대적인 답을 좋아하고 우뇌형 아이들은 상대적인 답을 찾는데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스토리북의 내부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네, 왼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This girl wants a paint set. 네, 그림 도구를 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는요. This boy wants a truck. 이 소녀는 트럭을 원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아이는 뭘 원하지? 이 남자아이는 뭘 원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좌뇌형 아이는 거기 있는 대로 말해요. 그림 도구를 원한다.
그 다음에 트럭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답이죠. 완전히 절대적인 답이에요. 여기 딱 그렇게 써 있거든요. 반면에 운해형 아이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또는 장난감, 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랬을 적에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을 했는데도 예, 운해형 아이는 그냥 비슷한 답을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랬을 경우에 틀렸어. 여기는 그림 도구라고 나와 있지. 그냥 그림 그리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또 여기의 답은 소년이 트럭을 원한다고 나와 있지 어디 장난감이라고 나와 있니? 예, 답은 트럭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운해형 아이들은 이렇게 뭉뚱그린 답 또는 유사답을 정답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은 좌뇌형은 논픽션을 좋아하고요. 운해형은 픽션을 좋아해요. 예, 논픽션 하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뭐 사실을 묘사한다거나 예, 과학 관련된 글, 뭐 생물 관련된 글, 역사나 위인전 같은 글, 예, 그런 글들을 논픽션이라고 하죠. 예, 반면에 픽션은 예를 들면 소설, 수필, 뭐 판타지, 드라마, 영화 각본, 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캡처를 한 거는요, 논픽션에서 뽑아온 거예요. 자, 이런 공룡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면 공룡이 있어요. 그 공룡에 관해서 왼쪽 페이지에 묘사를 한 거예요. 이 공룡은 등에 판 같은 거를 갖고 있는데 뼈로 되어 있고 뾰족뾰족한 것이 꼬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얘가 먹는 건 뭐냐면 식물을 먹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논픽션에 속하잖아요. 이거는 좌뇌형 아이들이 이런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반면에 우뇌형 아이들은 이런 글보다는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스토리북을 읽을 적에는 우뇌형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읽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좌뇌형 아이들은 그냥 막연한 픽션 종류의 책을 읽을 때는 안 좋아했었는데 이런 글을 읽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왔던 동기부여를 위한 영어 공부법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 향상이 안 돼요. 그럼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영어 공부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